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잼뱅TV에 한 번 나왔었던 이여름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가 여름님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또 여름님이 인터뷰 요청을 주셔서 카강님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인터뷰 요청을 줬을까가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잼뱅님 TV에도 나왔었고 잼뱅님 TV에서는 송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인터뷰 요청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폭로를 했냐? 폭로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폭로하게 된 이유는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억울했고 내가 진짜 정신병자인가?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대했으니까 내 전부였던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냥 진짜 내가 미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난 원래 이런 게 아닌데 거기서 정말 뭐 안 좋은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 너무나도 진짜 힘들었어요. 막 진짜 자다가 그 친구 꿈을 꾸면은 막 자다가 울다가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다가 과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점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나에 대해서 누나 되게 좀 뭐 좋은 사람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점점 이 친구를 믿게 됐고 제 속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광희가 그 얘기를 듣고도 저를 믿어주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래 내가 미친 사람은 아니었구나. 저도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솔직히 강희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거 분명히 너 욕먹는다. 나는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너 괜찮겠냐? 그랬더니 진짜 흔쾌히 누나 내가 용진이 사과 받아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자신 있게 딱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폭로를 하게 됐어요. 저도 조금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슈화 되고 나서 뭐 기사 뜨는 것도 그렇고 뭐 자료화면 쓰는 것 중에서 이제 제 채널에 썸네일을 많이 갖다 쓰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때 당시에도 인터뷰 요청을 저한테 주셨지만 그 업소녀라는 타이틀로 했던 인터뷰가 너무 여기저기 퍼지고 그게 자료화면으로 쓰이니까 내가 그래도 얘기를 들어주는 게 내 책임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이걸 진행하게 됐고, 근데 이제 폭로를 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처벌받을 각오를 했어요. 그냥 다른 거 없었어요. 내 마음을 다 전하고 거기에서 오는 후폭풍은 그냥 내가 책임지고 가져가겠다. 어디까지 예상했어요? 그냥 진짜 깜빵 가는 것까지? 상관없다. 네. 진짜 좀 살아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었을까. 저는 좀 속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많이 좋아했던 것도 사실이고 집착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로 좋아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뭐 가족도 친구도 그 어떤 사람도 없었는데 정말 얘기할 사람이 그 친구 딱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소중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했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그 친구 하나만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그 친구가 내 전부 같은 느낌? 사귀진 않았나요? 뭐 사귀지는 않았죠. 그 친구가 계속 밀었으니까. 뭐 둘은 사귄다고는 안 하지만 네. 남들이 봤을 때 사귈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나요? 뭐 예를 들어 뭐 데이트를 했다던가 잠을 잤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귀진 않았지만 뭐 시그니엘 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야간에 심야영화 같은 데 가서 영화도 보고 근데 그 친구가 급성장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빠지니까 내가 이거를 얘한테 더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데이트 같은 것도 많이 하지는 못했죠.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연락에 대해서 제가 되게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제가 좀 여쭤보기는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일단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좀 몇 번 정도 관계를 가지신 거예요? 4번 정도? 사실 또 그 친구를 믿게 된 경우도 자고 나서부터였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폭로하기 전에 두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두렵다는 부분이 그 친구가 뭔가 나한테 해를 가할 것 같다 그런 두려움 같은 건 없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진실을 얘기해도 못 믿어주면 어떡하지? 그런 거는 솔직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건 그래도 진실은 나랑 그 친구는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만이라도 전해지면 되겠다. 그냥 그랬어요. 폭로한 이유가 뭐 이제 와서 그 사람이 잘 되니까 뭔가 얻어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잘 나가고 그런 거는 이미 옛날부터 잘 나갔고 뭐 언제든 터뜨리든 그거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런 것도 없진 않겠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도 그 친구가 나를 인정하고 자기 잘못도 인정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그 친구가 사과만 하고 그걸 떳떳하게 얘기만 했어도 오히려 욕먹을 건 저였을 거거든요.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여전히 그때랑 다름없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 그거예요. 끝까지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몰아세우고 나를 미친년으로 만들고 나를 스토커처럼 만들고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느끼는 상황은 여론이 조금 여름님 편으로 좀 돌아선 느낌이긴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여름님이 느끼는 건 뭐예요? 너무 감사하다. 안 올라 그랬는데 처음에 댓글 여론이 이제 없으면 막 미친년 그때는 그래 내가 폭로했으니까 어차피 내가 감당할 일이다 그런 거였는데 걔가 딱 거짓말을 해주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제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응원 댓글들을 보는데 진짜 한 이틀 내내 울었나? 내가 그 친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사람들은 알아주는구나. 사람들은 알아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람이 착하게만 살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이 사건에 안에서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전혀 1%도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돈을 주고 받은 거, 뭐 저랑 관계를 했다 안 했다. 근데 가장 큰 거짓말은 저를 완전히 스토커로 몰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름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여름님은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그 친구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이제 진짜 많이 싸우면서 알게 되었고 그렇게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계속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 그래도 좀 풀자 계속 그렇게 억지로 집착했던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하면 저는 제가 스토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일단 저는 화해를 하고 싶었으니까 걔가 너무 화를 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걔가 싫다는 표현을 다 해도 이거는 어떻게든 풀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너무 많이 싸웠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풀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 때문에 풀려고 했었을 뿐이지 누나가 싫었다. 그냥 본 모습 다 얘기를 했으면 그냥 깔끔하게 해줬을 거예요.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굉장히 억울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마음에 상처가 됐거나 억울했던 부분이 뭐가 있나요? 그 국진님한테는 제가 이제 주작감별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보고 그 장기뱀의 영상에 대한 제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거를 보내긴 계기랑 이제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랑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보자인 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저랑 이 친구랑 이런 관계고 하지만 저는 이 영상에 대해서만 한번 주작인지 아닌지 확인을 부탁드린다 그랬는데 계속 사적인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것도 뭔가 제 마음을 어루어주면서 이렇게 막 접근해 오시니까 이제 또 저도 이분 또 나를 또 믿어주는가 보다. 그래서 뭐 다는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이 친구가 그냥 나를 예전에 그렇게 대했고 그냥 거기서 울분이 있다. 근데 저의 사적인 내용 말고 그냥 그 영상만이라도 조금 확실하게 감별해 주실 분을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폭로전과 다르게 그냥 처음 목적은 그거였네요. 네. 그분한테는 오히려 그것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통화하고 나니까 피디님까지랑 얘기는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제 국진님이 이제 스파이짓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저를 완전 미친년, 정신병자 이렇게 모시더라고요. 뭐 스파이짓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뭐 200만 구독자고 그분도 유튜브고 뭐 친한 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원래 사람 심리가 자기한테 좀 이득이 되는 사람한테 붙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분은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과 저의 사이가 이러이러하다. 근데 분명히 제 얘기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무작정 미친년 스토커로 딱 그 정신병원 가보세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그 이후에 판별이 나고 나서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하겠구나. 정말 반갑게 받았거든요. 근데 또 다시 약간 추궁을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랑 관계를 했냐 안 했냐 타투가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또 대뜸 그거에 대해서만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나중에는 제가
아, 이 사람은 나한테 미안한 게 하나도 없나? 처음에 그걸 물어볼까 하다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 이 친구 나한테 사과할 생각이 없나 보다. 그래서 그냥 끊었거든요. 근데 저녁에도 통화를 안 받을까 하다가 혹시 몰라서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통화를 하고 나니까 지금도 솔직히 그 사람을 못 믿고, 그리고 제 지인이나 저희 가족분들도 그 사람이 더 괘씸하다, 더 얄밉다, 다 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걱정되는 건 전혀 없으신가요? 걱정되는 거요? 일단은 주변 사람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니까 저는 괜찮은데 저를 좋아해 주시는 이런 친구 가족들의 좀 상처? 그게 좀 마음이 아프고, 특히 광희한테 피해가 갔잖아요, 솔직히. 그게 이제 조금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끝날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에서는요, 뭐 대응도 안 하고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네. 결국 그 친구는 그냥 저를 미친 사람으로 인정하고 싶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자기는 나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유튜브 안에서는 논란의 주인공이잖아요.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와서 인터뷰하면서 뭐 솔직하고 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여러분들께 피곤함을 드리면서 제가 이기적으로 군 모습이 잘못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었고, 이 논란이 끝날 때까지도 그냥 끝까지 솔직함을 유지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잘 믿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